저는 다다봉이 대표가 김예진입니다. 먼저 발표 목차를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저희 다다봉익의 활동 방향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시간 순서대로 저희의 활동을 요약해보고 마지막으로 활동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사업에 처음 참여할 때 공공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더 구체화해서 공익 킥보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공익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5월에서 10월까지의 활동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요약할 수 있는데, 활동 초반에는 지역 주민의 인식 수준을 조정하고 활동 중반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저희가 직접 실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활동 후반에 들어서는 저희의 공익 의지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각각 시간별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5월에 실시한 인식 수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유 킥보드의 불법 주차로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차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제 공유 킥보드 관련 안전 문제의 실황을 알고자 6월에서 7월까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들을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보받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저조한 참여율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홍보 마케팅 관련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7월 두 달 동안 제보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8월에 직접 현장 답사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공유 킥보드들은 제보 시간과 현장 답사 시간에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위치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 걸 이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공유 킥보드의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결심했고, 문화 확산을 위해 이제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로는 릴스와 포스터를 제작해서 릴스는 SNS에, 포스터는 천안지역대학교에 게시했습니다. 더불어 대학생들과 함께 킥보드 주차 문제 인식을 나누고 바람직한 주차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내에 작은 행사를 개최해서 저희 학과 동기들과 다다공익이 함께 활동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서로 느낌 정도 나누고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하고 회고하면서 드는 생각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되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중간중간 이벤트도 하고 두 차례 걸쳐서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보상을 내걸지 않으면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어요. 그래서 보상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공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매개체가 좀 필요하다는 게 많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호란한 도서관 사업을 진행한 홍성 YMCA 만나 박은경입니다. 저희는 호란한 도서관 부제를 장애인의 삶, 장애인의 권리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달았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공론장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문화활동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공간을 다림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쉼터 공간을 호란한 도서관 공간으로 꾸며보았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보기 쉬운 말 자료들을 구매를 해서 비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공로장도 운영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저희 처음으로 했던 사업은 공농장이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장애 유관지 기관 종사자들 공농장 한 번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장애 당사자 공농장, 그리고 보호자 공농장을 했어요. 또 위에 제가 이제 공농장에서 나온 것 중에 제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말을 적어놨는데요. 유관기관 종사자들, 그러니까 장애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에게 자기 결정권, 장애인들도 본인이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장애 당사자 공론장은 저는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제가 이 사업을 기획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인 장애인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론장에 나오셨던 발달장애인 성인분들도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자기가 학교에 다닐 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졸업을 하니까 그런 활동들을 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연습할 기회를 주면 본인들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공론장에 나왔을 때 표현을 잘 하실 수 있을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상당히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공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학령기에 멈춰져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지원이 다 바우처, 치료 바우처나 이런 것들이 다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성인이 되어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소라는 도서관이 이제 개소를 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념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임경원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해서 제가 이분을 모신 이유는 이분이 사회직업인 민들레처럼 운영을 하시는데 민들레처럼에서 운영하는 민들레 유터라는 곳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에요. 근데 이곳이 제가 듣기로는 정부 최초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보호 작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정말 오셔서 탈시설에 대한 대안을 정말로 잘 제시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특강 끝나고 참여하셨던, 이 특강 들으셨던 분들이 정말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소라란 도서관의 성인 발달장애 분들과 무엇을 할까, 이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핸드폰을 영상 제작하는 것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그리고 먹방도 막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4회기를 진행했는데 끝나는 날 참여했던 분들이 이것도 겨울에도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도 저희가 이 사업을 담임길 장애인 자립대화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아마도 내년에도 연결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충남국민환경지원센터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즐겁게 사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리 착하더라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거 보세요. 숨 한번 크게 쉬시고요. 네, 질문해 주시죠. 모셨다라고 하신 민들레 네. 관련해서 최초로 장애인들한테 최저임금 지급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사회경제 쪽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은 지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걸 다 들을 수는 없을 거긴 한데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들으셔서 이제 감명이 있으셨고 핵심 관련돼서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민들레 1턴은 애초에 소셜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셜 미션을 이분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를 미션으로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민들레 1턴 참여하시는 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임금을 적게 가져가더라도 이 장애 당사자 분들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측정해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영업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게 판매가 되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더하다 더함입니다. 저는 이제 더함에서 팀원,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한 부원으로서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 18학번 박재희고요. 18학번이니까 좀 뭐지? 싶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와닿는 말로 하자면요, 저는 99년생 25살인 박재희라고 반갑습니다. 저희 대화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 뭐라 써져 있죠? 노인인식 보드게임, 개선에 대한 보드게임입니다. 저희는요,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 전공에 소속되는 소모임이고요. 소모임은요, 말 그대로 작은 모임, 동아리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저희는 이제 대학생으로서 참여를 해봤고요.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청소년, 아동, 장애인, 그냥 일반인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네, 선정 이유입니다.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풍요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이슈를 보면 폐지를 줍던 노인이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막 그 노인을 때리고 도망치고 혹은 뭐 노인의 금품을 갈취하고. 근데 이게 꼭 노인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장애인도 있고 아동도 있습니다. 근데 왜 노인이었을까요? 왜 노인이었을까요? 네,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자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선정한 이유는요. 저희가 노인복지 소모임의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고령화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저희도 분명히 나이를 먹고요. 저희도 분명히 노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에도 인식이던데 저희가 지금에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조금 더 뛰어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 해보았는데요. 네, 주사위 게임과 그리고 젠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사위 게임에 대한 사진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줄 알고 제가 여기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돌려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가는 아쉽게도 구하지 못했어요. 젠가는 쓰고 나서 저희 소모임장에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주사위 게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예산을 쭉 써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었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고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왔었고요. 또한 이런 보드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회사와 컨택을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예산안에서 쓰지를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때 언제 돈을 써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저희 손을 직접 다루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케이스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젠가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만들기 쉬웠어요. 그냥 문제를 프린트하고 젠가에다 붙이기만 하면 됐거든요. 주사위 게임의 경우에는 굉장히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 질문을 뽑고 그 질문을 맞추면 점수를 얻고, 그래서 모든 질문을 다 뽑았을 때 점수를 걸어서 그 질문에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고요. 젠가 또한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요. 노인에 대한 정의, 노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노인의 역량, 노인은 어디까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가, 그리고 노인에 대한 이슈, 왜 사람들이 노인을 때리고 도망쳤을까요? 혹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예를 들면 좀 심한 말인데 틀다 막 이런 용어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어린이들 사이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노인에 대한 학대,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런 우리가 그걸 좀 더 고쳐보고 문제를 맞힘으로써 그거를
좀 더 쉽게 다가가고 게임이라는 요소로서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어린이들이 접하고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총 3군데의 아동센터에서 먼저 시연을 해보았고요. 지금 월수는 안 적혀 있는데 8월에 모두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총 4장의 사진이 있죠. 여기 앞에 첫 번째 사진은요, 16기 이지아동센터였습니다. 이지아동센터 저기 4번째 사진인데요. 이지아동센터에서는 총 20명의 아이들이 참가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18명 정도의 아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은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거는 왜 쓰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로뎀나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선생님, 이거와 같은 게임 또 다음에도 발매를 해주세요. 라는 경우로 총 15명의 아이 중 8명의 아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길 지역 아동센터는요, 제가 참여를 해서 잘 모르지만은,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은, 다른 저희 소모임의 2 친구가 갔을 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대체로 좋은 반응이었다는 것은 저희의 게임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대학생에게도 통할까, 대학생도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기 위해서 저희 학교 백석대 지리반 베데스다 공원 앞에서 총 이틀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고요, 많이 보고 가셨어요. 잘 만들었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너무 쉽다 라는 반응도 있었죠. 당연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으니까요. 저희는 이걸 모두 사전에 미리 공지를 했었고요.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요. 총 120명 정도의 대상들이 참여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큰 기대효과를 받는가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게임이니까 접근성이 쉽습니다. 접근성이 쉽고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기가 좋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 보자마자 그냥 바로 뜯어버렸어요. 제가 뜯으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게임을 통한 빠른 정보 전달과 빠른 개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참여하기에 무리가 없었으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안 좋은 단어들을 문제에 포함했다 했었죠. 그런 걸 보고 아동이 배울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거치고 아동에게 시켜본 결과 아동이 이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게임을 하였기 때문에 선생님 다음부터는 이 말 쓰지 않아야겠어요 라는 말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쉬웠죠. 그래서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의 문제를 한 번 더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만든 보드게임이 질문만 바꾸면은 다른 모듈형의 형식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인 등등등 다양한 보드게임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싸졌어요. 이 많이 싸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점으로라고 한다면요, 아까 전처럼 문제가 너무 쉬웠다가 있었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생산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언제까지 수작업을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다면 그때는 단가가 좀 많이 비싸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해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나중에라도 노인이 되었을 때 저희의 보드게임을 경험했던 아이들이 저희를 공경할 수 있게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사회복지사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논산 YWCA 김나연 전사입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이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발표를 잘해서 사실 저 부담 하나도 안 가지고 왔는데 발표를 들으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잘해보겠습니다. 저희는 CU 묘삼이 탐구생활이라고 해서 사실 작년에 이어서 연달아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반려식물을 가지고 노인들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또 주제를 바꿔서 묘삼이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같이 식농 활동을 하였어요. 묘삼이가 뭔지 아시나요? 네. 뭐예요?
맞아요. 그 새싹 인삼을 묘삼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묘삼이를 한번 활용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작년과 동일한데요. 아까 앞서 발표하셨던 저항 사업도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지금 심각성이 있는데 또 그 늘어나는 노인 인구가 그 노인들이 우울증을 또 심하게 겪고 계세요. 고립된 사회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증가되고 집안에 혼자 독거노인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특히 저희 논산 지역은 고령화 사회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는 원예치료 플로리스트 분들을 양성을 하고 이후 활동가분들이 같이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묘삼이를 같이 심었고요. 또 마지막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포트락 파티와 3개중 나눔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제가 그냥 나눠봤어요. 세 가지로 원예치료 플로리스트 양성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다들 각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밤에 오셔서 늦게까지 수업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구나 해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봤고 또 이 활동가분들이 같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묘삼이를 나눠드리고 그럼 그 어르신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이 활동을 하시는 게 기쁘고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이 행복하시겠다라는 걸 생각해봤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묘삼이를 심으셨던 어르신들에 한해서 포트락 파티와 3개죽 나눔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첫 번째 플로리스트 중국과정은 원예치료에 관심 있는 시민 5분들 대상으로 총 15회기 교육과정을 했어요. 밤 늦게까지 퇴근하고 오셔서 6시부터 10시까지 밤 늦게까지 하였고요. 이 선생님들 자체가 만족감이 되게 높으셨어요. 어르신들도 물론 만족감이 높으셨겠지만 이렇게 사실 나이들이 다 있으시고 가정이 있으시고 하시는 활동이 있으신데 나와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도전감이 생기고 또 이분들이 그 플로리스트가 되어서 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플로리스트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두 번째 어르신들, 총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200분을 찾아가서 5개의 주간보호센터와 4개의 마을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새싹 인삼 묘삼이를 심었고요. 여기 가운데 내복칸에 있는 한복 입은 할아버지 보이시죠? 이분이 107세 할아버지시래요. 저희도 가서 너무 놀랐는데요. 이분 근데 혼자서 흙 다 넣고 이 묘삼이 직접 다 심으셨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이 같이 묘삼이 함께 심는 분들한테 이 묘삼 드시고 이 107세 할아버지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할아버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어르신들 모시고 포트락 파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여했던 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마을 부녀회장님이 또 3개죽을 또 같이 끓여서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100인분 3개죽 끓이고 또 저희 와이드홈시 직원분들하고 진짜 이 사업 아침에 인삼도 붙이고 샐러드 막 다 자르고 씻고 과일 꽂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드시고 정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이상으로